1번 700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그러니까 이제 삼성자소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입사 포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입사 포부가 마지막에 한 달락으로 나와 있는데 포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게 특징이야. 왜? 여기 지원 동기도 적어야 되거든. 그 다음 2번 항목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당구장,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면 난리나금 여러 사건, 인물, 작품 속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알파고가 등장하고 이제 이세돌 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언맨을 등장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취지가 뭐냐면 스토리를 쓰라는 거야. 에피소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사건과 인물이 들어가면 에피소드가 되잖아. 구체적인 성장 과정을 적는 건데 이게 양이 많은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다른 자소서들은 원래 지원 동기 분량이 많은데 삼성 자소서의 특징은 지원 동기 양이 짧아. 더군다나 700자 입사 포부도 우겨 넣어야 돼. 그리고 성장 과정은 1500자로 아주 길어. 그 다음에 3번이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전해를 기술하죠. 이게 천자란 말이지. 그리고 4번 항목이 천자인데 이게 직무별로 달라요. 항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쓸 때 4번이 지금 전자에는 있고 다른 계열사에 없고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4번만 읽어보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삼성 자소서는 블라인드 처리하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현직자들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읽어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얘기가 이공계라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문과라고 하면 내가 영어 마케팅과 관련된 직무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2번에 인성 역량을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 내가 봐요. 기계과예요. 기계과라서 우선은 자작차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완전 생 내연기관이야.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 달아다가 내가 자동차 대회에 나가서 거기 들어가서 점 용접 같은 기법을 바꿔가지고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접 기법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 그리고 거기과 신뢰성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제작과 관련되는 과제를 한번 해봤어요. 대학 때 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세정. 반도체 세정 파트로 손으로 닦고 그래. 그런 데서 내가 알바를 해봤어. 알바를 해서 현장에서 그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칩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 있다 보면 블루칼라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코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식견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 진행하고 나서 내가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팡이에요. 지팡이에다 센서를 박아가지고 이게 장애물인지 이 길인지를 알려주고 그 길이란 거 진동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부르르르 떨리게 해서 손으로 알려주는 과제를 진행을 했어요. 자, 이 친구가 한 공학과제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은 이 알바 얘기는 길게 풀어낼 수가 없죠. 그죠?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얘는 2번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돼서 구조 설계를 했던 프로젝트든 이거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기계공학에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반도체 설비를 쓴다라고 하면 열해석과 진동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신뢰성의 제작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이력들 중에 가장 파워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하고 상조 탔어. 그래서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스타로 적기가 좋아져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분은 스타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게 보고서 쓰는 방식이야. 당시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떠했는데 태스크 나한테 어떤 미션이 떨어져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가 스타로 풀기가 좋아요. 이거보다. 이것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자, 내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지팡이를 만드는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제의 문제는 뭐였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자, 센서를 박아서 적외선 센서를 박아서 이게 막힌 길인지 통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벽을 올라가는 계단과 똑같이 인지하더래요. 그렇죠. 적외선 센서를 박으면 올라가는 계단도 벽이잖아. 그럼 시각장애인이 이걸 벽으로 인지하면 안 되잖아. 그런 문제점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하나의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높이 차이를 활용해가지고 별거의 알고리즘을 딱 해결해서 결국 벽과 올라가는 계단을 구획할 수 있는 또 다른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이걸 실행에 옮겼어요. 기계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공학적 과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설비 엔지니어가 진행되게 되면 내가 아직은 모르는 8대 제조 공정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수, 외부 변수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 능력을 갖고 있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네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4번에 쓰겠죠? 그리고 이제 인성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인성은 자, 삼성의 원래 인성 쓰는 건데 삼성의 인성은 인성으로 쓰기에는 나의 공학적 이야기가 아직 남아나요. 나는 학점이 낮아요. 3.3이에요. 이걸 뚫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선 인성 역량에 나는 반도체 얘기를 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후공정. 그때 처음으로 내가 반도체를 알게 됐다. 물론 여기서 공학적 이력을 한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세정 작업했어. 노가다. 그런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 초반에는 칩셋이 뭔지도 모르고 닦으다가 리드가 깨지고 패키징이 끊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엄청 요거도 먹었지만 어르신들과의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살감 나의 친화력을 활용해서 그 아저씨들과 그런데 세정 가면 저기 아주머니들은 없어요. 그 불산 때문에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런 아저씨들하고 끝나고 내가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분들에게 노하우도 많이 전수받고, 그 다음 친근하게 다가가서 효과적인 팀원으로 막내로서 업무를 잘 수행해 봤던 게 700자. 그 다음에 그런 어르신들 모여있는 단체에서도 항상 내가 친근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내 또래 집단사. 이번엔 내가 리더가 된 거야. 리더가 돼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오프로드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신뢰성 관리가 아주 중요해서 용접을 누군가는 배워야 됐어. 그런데 아무도 안 배우려고 왜? 눈에 아다리가 나니까. 그럼 되게 아파.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프로젝트를 상은 못 탔지만 우리는 완주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적응력과 나의 후배들을 끌어가면서 내가 솔선수범을 진행해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그리고 나는 1번에 이제 뭘 적어야 돼? 이걸 선물 세트로 하나 묶어줘야겠지. 내가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는 뭐다? 나는 우선 반도체 후공정 파트에서 있으면서 후공정 파트조차도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더라. 그렇다 하면 이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에서 진행되는 공정은 얼마나 전문화되어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쓰일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계과로서 이런 다양한 구조 설계와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융합적인 과제, 그리고 설비 엔지니어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삼성이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일할 거야? 이런 반도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외부 변수의 데이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3번은 여기서 뭐 특별히 관련된 게 없다고 하면, 그래 내가 뭐 IoT 이런 거 해봤으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요즘 나오는 삼성의 이슈라든가 지금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엮어가지고 뭐 IoT 트렌드에 대한 얘기 그냥 3번에 좀 써도 되겠죠. 힘 빼고. 그러면 이 사람 읽어보면서 야 얘는 학점이 낮아? 얘는 어떻게 반도체 후공정 업종에서 알바했네. 저기 되게 힘든 데인데. 그리고 기계과인데 학점은 낮지만 프로젝트는 좀 진행했네. 그 2번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런 얘가 힘든 일을 해봤구나. 시프트 근무도 해봤구나. 그리고 여기 왜냐하면 후공정 저 세정은 되게 사이클이 빨라요. 그러니까 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저 제품 빨리빨리 달라고 하면 빨리 줘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해봤고, 그리고 지 학구들 어울리면서 이거 용접같이 힘든 공학과도 진행했네. 그리고 IoT 관련돼서 관심이 있었던 친구고 이렇게 인베디드 프로젝트 기계과 애가 어떻게 코딩까지 해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했나 보네. 야 얘는 좀 쓸만하겠다. 얼굴 한번 봐야겠다 라고 설득하는 게 자소서예요.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3가지 정도 에피소드로 자소서를 이제 구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미천 3개는 있어야 돼요. 2개 가지고는 안 되겠지, 당연히. 더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4번, 2번, 1번 상목 순서로 배치를 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완성하는 거고, 이 스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자, 여러분 이 지팡이 이야기가 왜 들렸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들린 거야. 홍기찬이 뭐라고 해서 들렸어? 벽, 올라가는 계단. 이런 문제점이 들어오니까 들렸죠. 스토리텔링이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글은 문제점이 없어. 맨날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막 갈등이 생겨. 그래서 소주 한 잔으로 해결했다.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럼 교수님을 내가 뻔질나게 찾아가가지고 논문을 썼어.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와야 돼, 항상. 한쪽 면에 LED 램프를 받고 다른 한쪽 면에 조도 센서를 박아서 램프의 개수를 맞춰 조도의 개수를 컨트롤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는 램프의 개수가 3개였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램프의 개수를 3개에서 10개로 늘렸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터져? 전력 수급에 문제가 터지잖아. 자, 내가 영업을 하는 거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매장이 지금 여기는 대학가 상권이야. 우리 커피숍이야 망해가. 왜 옆에 스타벅스 있고 옆에 폴바셋도 있어. 그 우리만의 살 길이 뭐야?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 끌어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방탄에 빠져 있어가지고 음악 방탄을 틀어. 그러면 애들이 안 오잖아. 그래서 음악을 클래식 음악으로 바꾸고 노트북을 많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콘덴서 설치를 더 많이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상권에서 주 고객층의 세대와 계층과 니즈를 사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야 돼. 아까 이야기의 핵심은 뭐야? 램프의 개수, 방탄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뭐야? 문제점의 키워드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점이 당시 없었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문제점을 만드세요. 네, 그래야 돼. 그래야 글이 읽혀요. 이건 진짜 현실이야.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공계들이 글을 징그럽게 못 쓰는 이유가 그냥 맨날 결과만 적어. 그리고 또 무슨 요즘 뭐 수치값을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치 적으면 좋지. 근데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음악 바꿔가지고 매출이 몇 퍼센트 늘었는지 알바생이 어떻게 알아? 알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게 뭐 수치값이 안 나오니까 뭐 또 적으면 안 된대.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이 바닥은. 여러분들 자소서는 삼성 자소서는요. 여러분들 현직자들 봐요. 인사팀에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여러분들 저기 연구실 가보면 포닥들 있지 성형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자소서 읽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게끔 글의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스펙을 좀 까볼게요. 얘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야? 도대체 그럼 나 설비 써야 돼? 공정기술 써야 돼? 홍기창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알 수가 없어 이거잖아. 그래서 제가 요거는 DS 제가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 DS만 반도체 쪽만 간 친구들 한 36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의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설비로 가면 지방국립 이 정도 됐었어요. 물론 제가 강남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보다는 더 실제적으로는 지방대 비중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대가 이 정도, 그 다음에 건동홍, 국숭세당, 지방사립,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 뭐 스카이라든가 서성한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설비는요. 반면 연구개발, 이 연구개발은 뭐냐면 설비 외에 다야. 그러니까 설비 외 18년 상반기까지 공정으로 뽑았던 친구도 근데 18년 하반기 때는 여기 회로 개발하고 평가 기술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설비를 제외한 모든 그 개발 직군, 이공계 직군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수도권 28%, 수도권대는 비슷해. 근데 서성한이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13%. 건동홍도 좀 줄어들었어. 건동홍은. 국숭세단은 비슷해. 그리고 중경외시가 좀 늘어났고 지방공립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지방사립도 뭐 조금 줄었네. 그리고 이제 스카이 비중이 이제 올라가고 뭐 유학생도 조금 들어오고 이런 식의 패턴. 그러니까 설비와 연구개발은 요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을 제가 또 보여드릴 때는 학점은 은근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짜자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G사 점수. 이거는 그때 G사 강의 때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실제로 그 삼성 면접장에 간 친구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는 뭐냐면 영역별로 못 푼 점수야. 못 푼 점수.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 이게 지금 설문조사 실제 합격자들 설문조사니까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지금 조사 인원수가 그래도 제법 돼. 그러면 이 인원수를 보고 봤을 때 시각적 사고를 지난 시즌 합격자들 중에 나는 다 풀었다라는 친구가 91명. 그 다음에 나는 시각적 사고를 한 개 못 풀었다가 9명. 2개 못 풀었다가 11명. 3개 못 풀었다가 3명. 그 다음에 4개 못 풀었다가 7명. 5개가 11개, 11명. 그 다음에 5개, 뭐 제일 많이 하면 6개 이상 못 풀었다가 한 6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시각적 사고. 왜 이게 가능하다? 정말 쉬워. 여기서 정말 쉽다는 건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 대비.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가능했고요.